아, 케이팝을 잘하는 나라는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구나. 민주주의도 저런 식으로 지켜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4년 대결산, 특별히 한국의 연예 사업에 대해서 한번 총만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연예 관련 전문가이시죠. 한국출입문의 김인지 수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한국에서 참 계엄, 탄핵 등등의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간으로 끌어지면 다른 어디보다도 한국 연예 문화 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겠다. 아마 가장 큰 타격이 아마 케이팝, K 콘텐츠 쪽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이들 얘기하지만 케이팝 좋아하고 K 콘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의 문화가 되게 힙해 보인다. 이게 되게 크잖아요. 네네. 그게 상대적이긴 해요. 사실은 K 콘텐츠가 가장 확산될 때 보면 일단 아시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네. 지금은 더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인데 아시아에 확산될 때는 상대적으로 저 나라에 있는 모든 문화가 다 부럽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한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 나라의 문화가 멋있어야 돼요. 네. 그 나라에 사는 수준도 멋있어야 되고 쟤네 저런 나라에서 저런 수준의 문화 상품을 만드는구나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 문화 많이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호불호는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깝게 있는 나라이면서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만드는 문화 상품, 우리하고는 좀 달라.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아시아에 확산될 때도 분명히 처음에는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문화 상품의 수준이 높고 그리고 특히 저기 문화 상품 안에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 부럽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사는 모습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막 계엄하고 막 군대들이 국회 들어가는 장면이 막 뉴스에서 나오고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저 나라 그렇게 멋있는 나라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라 별로 그렇게 멋진 나라 아닌 것 같아 하면 결정적이죠, 영향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있고 뭐 드라마가 있고 해도 전반적으로 그 나라가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후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면 상품에도 다 영향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K 콘텐츠 상품이 맞았고 K-팝이 K 콘텐츠가 이번 정부 들어서 나라를 2번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네, 한 번 살렸던 거는 잼버리 때. 잼버리 때도 그 잼버리에 오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그거였군요. 저 힙한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어. 저 힙한 나라 가면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수준이 못 미치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거잖아요. 진흙창에 빠졌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이 막 큰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케이팝 스타들이 다 총출동해서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주고 갔단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막 계엄이 되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케이팝 팬들이 응원봉을 들고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압도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그게 전 세계로 중계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나라에서 저런 일이 큰일이 벌어졌는데 집회를 보는 자기네 뉴스를 보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집회에 자기가 아는 노래가 나오고 있다.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 너희는 어떻게 민주주의도 저렇게 신나고 흥겹게 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걸 복구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케이팝을 잘하는 나라는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구나. 민주주의도 저런 식으로 지켜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케이팝이 정말 크게 이 나라를 2번 올해? 네, 작년 올해 해갖고 다시 세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럼 오히려 이제 이번에 이제 계엄과 탄핵 정국이 K 문화, K 컬처에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전화위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악영향을 분명히 미칠 요소가 굉장히 컸죠. 악영향이죠. 예, 예. 네. 계엄이 딱
선포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악영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K-팝 팬들의 힘으로 약간 역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계엄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남을 거예요. 네. 한국의 뭐 모든 상품을 보면서 그 뉴스에서 보여줬던 장면들을 다 떠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계속 우리한테는 악영향이죠.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하기야 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사회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개념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봐보면 뭐 미얀마는 아예 뭐 언급을 할 필요조차 없는 거고 그나마 이제 관광 선진국인 태국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기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자꾸 군인들이 자꾸 그렇죠. 출연을 하고 네, 그런 그러니까 걸 보면서 아, 저 나라는 정치적으로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나라의 문화를 볼 때도 그게 이미지가 계속 머리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어서 우리나라가 계속 힙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품에도 되게 계속 영향을 주죠. 하기야 아마 계엄이 좀 길어져가지고 계엄이 길어져서도 우리 시민들이 뛰쳐나왔겠죠. 아마도 한국의 그 문화를 보건데 뛰쳐나왔는데 막 진압을 해. 진압하고 와, 싸우고 그럼- 뭐 군대 나오고 뭐 잡아가는 장면 나오고 이런 장면 나왔으면 정말 끔찍하네요. 예, 예. 굉장히 영향이 몇십 년을 뒤로 가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원샷에 열어 죽여놓는 거네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K-팝 뭐 BTS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못하면 BTS가 나와서 계엄 반대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뻔했네. 그렇고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안 했으면 아, 저 나라에서 저런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돌들이야 뭐 약간 이런 이미지까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계속 서구에서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국가에서 어떤 개발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냈다 이런 거 아직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 저 나라는 원래 정치적으로 저렇게 후진적인 나라인데 아이돌들도 다 저런 사람들이 시켜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더 강화될 수도 있죠. 하기야 지금 중국에서도 한국의 K-팝 그 아이돌을 흉내낸 그런 그룹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네, 네.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뭐 그들도 뭐 훈련을 열심히 할 테니까 그쵸. 군부 같은 칼춤도 잘 출 거고 훈련하면 또 노래도 뭐 다 되는 거니까. 근데 마음이 안 가는 이유가 사실 홍콩이었다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물론 요즘의 홍콩이 아니고 예전의 홍콩이라고 치면 그 옛날에 뭐 르와르 뭐 영화라고 해서 정말로 홍콩 영화가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중국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아직은 분명히 가끔씩 수작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요즘은 사실 되게 만드는 품질은 되게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가치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용하기 되게 힘들죠.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영화 같은 경우 이제 90년대 후반에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얻었죠. 8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까지 네.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는데 당시에 홍콩 영화가 가장 그 아시아에서 선진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일단은 자본의 흐름이 되게 좋았고 대만 자본이 잘 들어갔고 두 번째는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홍콩 영화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대만에서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그 자유로운 제작 분위기가 없어지면서 홍콩 영화는 그때 홍콩 영화의 분위기를 갖기 어려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면 알아요. 그때 홍콩 영화와 지금의 홍콩 영화가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라, 그 제작하는 나라의 민주적인 환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요거는 언제야 이렇게 따져보진 않는다 해도 그 중심적인 흐름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한국에서 산업화됐으니까 문화산업과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에서 가장 좋은 문화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창작 분위기,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가 얼마나 보장되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고 있지만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어느 순간에는 뭔가 제한이 되는 것들이 생길 텐데 그걸 활짝 펼쳐야 하여튼 문화상품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드라마가 재밌어진 게 90년대부터란 말이에요. 사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계속 드라마들이 있었지만
90년대 질적으로 확 개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좀 좋아졌고 뭐 그 방송사가 하나 늘어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문민정부 들어서서 자유로운 제작 분위기 되면서 일단 방송사 안에 검열을 안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 검열? 네, 검열 철폐가 된 게 굉장히 커요. 뭐 드라마 대본 검열도 하고 뭐 주제도 제한하고 이런 거 만들어라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싹 없어지면서 사실 그때 93년 이후에 그 방송사에 계셨던 PD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이런 환경은 자기네가 회사 다니면서 처음이었다고. 아무도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 베끼고 참고하고 보면서 하지만 그래서 민주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민주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일단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달성이 되면서 문화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 시작한 거죠.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뭐 24년 정말 그 연예인터 전반적으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눈에 띄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사실은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대대적인 탈퇴 러쉬가 있었고 탈퇴한 사람들이 정말 초대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도 벌어졌고 그런데 이제 아주 대물인 그 BTS는 이제 그 군대를 가느라고 이제 무대에서 좀 사라졌었고 OTT 열풍이 엄청나게 커졌지만 올해는 충격파는 커지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OTT 덕분인지 제작 역량은 다 떨어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게 뭘까요? K-팝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K-팝은 하여튼 올해 제일 핫 이슈는 하여튼 뉴진스. 네. 뉴진스죠. 뭐 다 얘기하셨듯이 민희진 대표가 해임이 됐고 그래서 뉴진스가 얼마 전에 11월 말경에 이제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아티스트들이 아티스트들이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윤혜진 대표를 해임해서 복구시켜라. 그리고 우리를 계속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우리한테 잘못했던 것들 사과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리포트에 나온 내용들 사과하고 무시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뭐 돌고래 유괴단 광고권에 대해서도 다시 원상 회복시키고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일 큰 건 하여튼 민희진 대표를 복구시켜라라고 했고 그게 아니면 11월 29일자로 우리는 어도에서 나간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분쟁이 나타날 때 전속계약 해지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먼저 내요. 그럼 가처분 소송을 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서로 활동이 딱 중지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수 쪽에서 할 수도 있고 회사 쪽에서 할 수도 있어요. 가처분 소송을?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활동이 정지가 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다시 활동을 하든 말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소송 중이니까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뉴진스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가처분 소송을 안 냈다?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월에 이제 민희진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그 유명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이브에서 이 사람 해임해야 된다고 해갖고 법원 가갖고 이제 이 해임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받았잖아요. 그래서 해임은 맞지 않다라고 다시 복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어도와 뉴진스의 계약 관계에서 어도는 이 팀의 정당한 활동을 해서 이렇게 잘 보호해야 한다. 만약에 이 보호하는 활동을 잘 하지 못하면 계약은 해지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뉴진스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때 그 받았던 처분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도가 우리를 정당하게 활동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해지한다라고 한 거고 만약 여기서 가처분을 만약 걸게 되면 일단 활동을 중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유리하지 않은 거죠. 서로 간에. 네, 뉴진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렇지. 서로 활동 못하는 건 사실 이쪽의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도는 정말 앙심을 품으면 아예 활동을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약간 신의 한 수인 것 같은 게 뉴진스도 안 걸었잖아요. 네. 근데 어도도 이걸 못 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걸게 되면 가처분 소송을 걸게 되면 이들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거는 것 자체가 가처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아, 뒤에서 누가 백업을 아주 똑똑하신 분이 했네. 그러니까 법률적 검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뉴진스도 안 걸었고 지금 어도도 그건 걸지 못했어요. 가처분 네. 소송을 서로 못 건 상태에서 이제 이 전속계약 해지가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소송을 걸어서 이제 그거를 따져 나가는 건데, 근데 이거는 판결이 나오려면 진짜 누가 잘못했는지가 다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이른바 템퍼링,
계약 전에 누가 데려가려고 하는 게 정말 정황적으로 확실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지. 50-50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잠깐 언급을 해보면 5명 중에 4명이 갈렸어요. 그러니까는 바뀌고, 예. 그거는 이제 회사가 소송해서 이긴 거라고 볼 수 있죠. 회사가 소송해서 이겨서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 예, 예. 너희들 우리가 그쵸. 자르겠다고 자른 거야. 그쵸, 그렇죠? 그쵸.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래서 뉴진스 측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이 소송은 이 소송대로 갈 거고 그러면 이제 팬들이 제일 생각하는 건 그래서 우리 이제 뉴진스 못 봐요 하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활동을 할 거고 다만 중요한 것은 위약금의 문제인데 네. 이 위약금은 이 소송의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뭐 얼마가 되든 조금은 물 수도 있죠. 많이 물 수도 있고.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도어가 잘못한 게 얼마만큼이냐, 예. 이들이 잘못한 게 얼마만큼이냐 그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라서 네. 뭐 옛날에 나올 때 뭐 8천억이 될 수 있다, 뭐 4천억이 될 수 있다 했는데 그 밴드 아니겠지만 뭐 안 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부는 뭐 내고 안 내고가 있겠지만 돈 내면 되고 중요한 건 이름. 뉴진스라는 이름은 아마도 못 쓰게 될 것 같다. 네. 그거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은 사실은 그 회사가 정말 넓은 아량으로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GD. GD는 요번에 소속사 바꿨지만 YG에서 양 대표가 그냥 GD 상표권 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GD가 지금 나오면서도 지드래곤 GD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YG가 오히려 조금 저기 배포가 좀 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 왜냐하면 어제 블랙핑크도 그냥 해라. 블랙핑크는 또 어차피 또 블랙핑크 활동은 자기네에게 할 거고. 근데 뭐 GD는 사실은 거의 뭐 나라를 세워준 것만큼 자기네 회사를 세워준 가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그건 진짜 대표의 그런 아량과 그 회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 상표권을 주는 거는 큰 문제, 아니, 되게 큰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뉴진스는 아마도 얼마간의 돈은 위약금은 낼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름은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뉴진스 그룹이 저번에 얼마 전에 나와서 뭐 얘기하는데도 뉴진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 이름만 해요. 한이, 뭐 혜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뉴진스라고 얘기하고 이번에 새 계정을 팠어요. 인스타 계정을 새로 팠는데 네. 진즈 포 프리. 진스가 아니고 뉴진스가 아니고 뉴진즈 진트 넣어갖고 진즈. 그래서 아마도 뉴진즈로 나올 건가 이제 이런 예상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름은 살짝 변할 수 있다. 돈도 조금은 낼 수 있다. 네네네. 그래도 우리가 돈 내고 어느 정도 내고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시계가 좀 완전히 달라요. 각도가 완전히 그쵸.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 권역과 그 다음에 프로듀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창작 활동을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고 특별히 이제 뉴진스와 미니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스폰서까지 다 열심히 뛰어서 받아냈으니 뭐 그 영향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인정받고 싶고 그럴 수는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7년 끝나니까 그냥 계약이 끝나네 이렇게 되고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네 뭐 이런 느낌. 그다음에 50-50 같은 경우도 프로듀서하고 눈이 맞아가고 저렇게 언제든 뛰쳐나갈 수가 있네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도 프로듀서하고 눈이 맞으니까 저렇게 나가면 투자자 입장에서 야 이거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거 뭐 매력 있어? 7년의 유한 기간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키워도 그래서 정말 제대로 키웠어. 그래서 진짜 돈 벌 때가 되면 나가버려. IP가 나가버려. 이거 별론데? 이런 느낌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약간 요즘에 뭐 JYP에서 그런 느낌이 좀 나지만 그 IP 브랜드를 키워주기보다 회사에서 딱 안고 적정 수준까지만 키우고 더 이상 안 키우려고 하는 그런 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그 대표 상품으로 뽑지 않고 그냥 그런 정도 수준의 상품으로까지만 만들고 더 커지지 못하게 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 영속성이라는 게 느껴지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영속성? 잘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상 보면 여기 음악은 그나마 여기 음악 IP라도 회사가 갖고 있지만 그 연기자들은 보면 연기자 단독 그 매니지먼트 회사가 그쵸. 다 따로 있잖아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회사들이 따로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유명한 개그맨이라든가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뜨고 나면 그 사람 뒤로 그냥 만들어지는 개념이니까 이게 산업화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산업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회사와 아티스트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성장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아, 그 그러네요. 관계가 정말 끈끈하게 잘 맺어져 있고 이들이 서로 정말 배려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중요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또 분쟁이 났을 때 네. 예를 들어 분쟁은 날 수 있잖아요. 뭐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는가도 앞으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브랑 민희진 대표와의 분쟁이 났을 때 하이브는 주주들을 상대로 얘기를 했고 네. 민희진 대표는 팬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팬과 대중을 대상으로 네, 네. 얘기했죠. 근데 결국은 이 회사 그 아이돌과 그 상품의 가치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는 사실은 주주가 아니고 팬이에요. 네. 그 팬들이 아 그래 그래서 나는 계속 이 상품을 계속 사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이 상품이 계속 건재한 거고 그래야 뭐 주가도 올라가는 건데 민희진 대표는 사실 그걸 되게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주주가 이렇고 이런 거 분명히 모를 뿐이 아닌데 다 파악했지만 하여간에 중요한 건 내가 팬들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걸 알고 그걸 상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 뭐 그래서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주주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죠. 팬들이 그쵸. 듣고 싶은 얘기죠. 맞죠. 근데 반면 하이브는 여기에 대고 뭐 이 프로듀서가 어떻게 돈을 들고 튈 생각을 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팬들한테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본인들이 보기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점점 팬들이 보기에는 아, 저 회사는 좀 이상한 회사인 것 같아라고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가 이렇게 확 가게 되니까 나중에 판결 나고 날 때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정들을 보면서 BTS 없었으면 저 회사 진짜 휘청했겠다. BTS라는 강력한 팬덤이 있으니까 정말 엄청난 댐 같은 BTS가 있으니까 저 소용돌이 속에서 그나마 살아남지. 그렇죠. 네. 와, 저 BTS 없었으면 저 어쩔 뻔했어. 막 이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대응이 너무 미진했고 네. 그 방향을 정말 설정을 잘못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깝죠. 근데 내년에 이제 하반기 BTS가 이제 시작을 해요. 월드 투어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K-팝이 다 안 좋았거든요. 사실 올해 이끌어갈 팀이 뉴진스였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이런 분쟁 때문에 사실 못 큰 측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진스가 더 크는 거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쟁이 생기니까 더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렇지, 분쟁이 커봐야지 내 자식 아니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팀이었다면 올해는 사실은 뉴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약간 꺾어놓은 해기도 하고 다른 회사들 보면 다른 회사들도 다 올해랑 내년이 다 신인 그룹 나오는 해예요. 네. 그래서 신인 그룹 나올 땐 첫 해까지는 다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베이비몬스터 같은 것도 YG가 올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게 작년에 나온 팀 아닌가 하고 봤더니 올해. 네. 사실은 아일릿도 뉴진스 얘기만 아니면 되게 노력 많이 해서 만든 팀이니까 올해 되게 큰 대형 신인으로 나오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팀들이 이제 쏙쏙 나오고 내년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내년 하반기쯤에 블랙핑크 월드 투어하고 BTS 월드 투어 하면서 빵 커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올해는 조금 이 사태 때문에 큰 대여가 좀 죽어진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을 거다. 하여간에 한국에서는 월드 투어가 빵빵 터져야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내년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나요? 그 서로 간의 대체제 효과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이제 BTS가 출연하면서 그 월드 투어 하면서 사람들을 쭉쭉 끌어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뭐 요즘 올해는 뭐 투자자들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이트 키즈라든가 최근에 이제 곧 투어를 하게 된 베이비몬스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커요. 이 네네네. 원력이 굉장히 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것만 봐서 이제는 대충 그 정도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스트레이키즈도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하고 있고 네. 에스파도 그렇고 뭐 베이비몬스터도 그렇고 다들 잘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잘 네.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는 대형 투어도 좀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있어요. 이제 올해 이제 응원봉들 많이 나오고 해서 이제 팬덤이 확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는 봤는데 그건 기존에 쌓았던 팬덤들이 다 이렇게 응축된 네. 거였고 약간 팬덤들이 약간 살짝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씩 나와요. 아, 그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예, 약간 팬덤들이 좀 그러니까 뭔가 너무 비슷비슷한 형태로 계속 비즈니스를 해온 거죠. 한 팀 나오고 한 팀 나오면 굿즈 사고 음원 어떻게 하고 월드 투어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하고 뭐 팬 서비스 하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너무 약간 정형화되잖아요. 그럼 팬들은 이제 계속 거기에
동원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 거죠. 그냥 몸만 가면 되는데 돈도 가죠. 돈도 많이 들고 돈이 꽤 많이 네. 들던데요. 팬 콘서트가 그냥 몇십만 원 하잖아요. 예. 몇만 원이 아니고 아니죠. 예. 그냥 돈 10만 원도 아니고 꽤 비용이 높더라고요. 이번에 많이 나온 응원봉 그게 요즘 그냥 신제품 사면 한 5만 8천 원쯤 해요. 당근에서 한 3만 원쯤 하고. 네. 그러니까 아니 비싼 건 10만 원도 하다. 10만 원, 약간 풍기인 거, 약간 그런 거는 그렇고 한 5만 8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불이 색깔이 여러 개 나오는. 네. 아 근데 요즘 막 앱으로 막 색깔도 변하고 막 그런.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건 기본이에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았으면 집회하는데 그 응원봉을 들고 난 그 좀 당황스럽더라고. 어디서 저걸 다 구했지? 아니면은 남돌하고 여돌 좋아하는 사람들만 집회 나갔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근데 그 팬들이 진짜 다 나왔는데 그것도 약간은 맞는 게 이 K-팝 팬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요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이 사람들이. 근데 그 K-팝 팬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너무 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뭔가 어떤 이슈가 딱 터지고 이 이슈가 터졌을 때 야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야 이거 우리 그룹 아이돌한테 무슨 피해가 갈 수 있어. 아니면 이 회사가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돼. 네. 이렇게 하면 딱 결집을 해서 어디 언제 가자 모이고 그리고 뭐 콘서트 같은 거 할 때도 줄을 엄청 쓰잖아요. 그리고 네. 기다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는 거야. 훈련돼 있어요. 늘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나둘 하다 보면 굉장히 연대의식이 되게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연대의식도 한 번, 두 번 쌓아본 사람들이 다른 거하고도 잘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첫 번째 한 번 맺기가 힘든데 뭔가를 계속 그런 걸 해본 사람들은 딴 이슈가 터져도 잘 움직여요. 네네네. 그래서 이 팬들이 이 응원봉을 가지고 나왔을 때 마음의 안도감을 얻었다는 게 나만 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내가 들고 갔더니 쟤도 있어. 우리 팬이야.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면서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이 팬클럽이 다 나온 거 저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맞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근데 정말 놀란 게 아니 옛날엔 그 제 나이 또래 분들 중에 나간 사람들은 촛불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촛불을 들 수가 없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부럽다고 이 반짝반짝한 다 응원봉 들고 있어서 이 촛불을 꺼낼 수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 막 인터넷에서 촛불을 어떻게 하면 이 응원봉 어떻게 사냐 막 그거 알아보고 있고 알아봤더니 그게 이제 막 택배 보내고 하니까 막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긴박한데 한 일주일 안에 이게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게 택배로 받을게 너무 힘드니까 당근으로 구하고 저희 집도 남편이 가야 되는데 못 구한다고 하니까 애가 친구 통해서 2개 구해왔어요. 엠믹스 거랑 아이존 거 그래갖고 그걸로 들고 나가고. 아니 그걸 보고 이게 굉장히 인구가 많구나. 근데 이게 구하면 구해지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며칠에 하나씩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K-팝 팬덤이 엄청나구나 숫자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하여튼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들고 나가는 이유가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들고 나온다는 것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들고 나가서 서로를 확인하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집회 나가서 내가 아는 깃발이 보여야 내 자리가 여기구나 이렇게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응원봉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 팬클럽의 응원봉이 보여야 내가 이게 틀린 거 아니다. 안도감을 얻으면서 계속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응원봉의 힘이 너무 커요. 이거 팬덤이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저항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예전에 조금씩 써오셨는데 사실 요번에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팬덤 문화가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팬덤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연대하는 마음은 조그만한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네.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틀렸다, 맞았다, 이거 우리가 시정해야 되라는 마음이 딱 맞는 순간 행동으로 나가는 건 많이 해본 거예요. 콘서트도 가야 되고 줄도 서야 되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 옛날 386들 그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화인데 전혀 다른 형태의 문화네. 형태는 다른데 약간 마음은 비슷해요. 움직이는 로직은 뭔가 그분들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야 이거 뭔가 문제 생겼어 하면 쭉 가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도 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 팬클럽 이름으로 가자 하면 나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면 이번에 임영웅 씨가 약간 데미지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 데미지가 있습니다. 진짜로? 임영웅 응원봉은 절대 안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응원봉을 구할 때 이거 뭐 빨리빨리 안 구해지는데 임영웅 응원봉은 빨리 구해지는데 이거라도 구해올까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분은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셔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그 정치 집회에서 통한 얘기긴 한데 약간 마음 상하게 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가수들한테 그런 걸 다 바라는 건 참 맞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입장을 뭐 굳이 다 따져야 되나 싶긴 한데. 네. 야, 약간 이게 그럴 수 팬덤이 마치 마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민심은 파도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삼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그 K-팝 팬덤 문화가 정말 그 연예를 띄울 수도 있고 연예를 죽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팬덤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 각 회사에서도 이 팬덤과 잘 그 관계를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잘 되면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하기야 그게 이제 BTS를 통해서 확연하게 현장화됐고 알게 됐고 그렇죠. 그 어떤 위력을 실감하게 된 거죠. 약간 그 전에 그 우리나라 그때 팬덤에서 양육 팬덤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키운다. 내 네네. 스타는 그래서 이제 원어원 투표 프로듀스원 네, 해갖고 투표해서 내가 투표해서 뽑았고 음. 이건 내가 뽑은 거기 때문에 우리 음. 아이돌들이고 이 아이돌들은 내가 키운다. 음. 얘네 뭐 필요한 것도 우리가 사주고 얘네 무대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 흐름이 사실은 BTS 성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줘서 BTS도 큰 흐름에서 보면 양육 팬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네. 자, 오늘 지금 K-팝 관련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보았고요.